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해석해보면서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알트코인 얘기에 있어서는 도미넌스가 빠질 수 없겠지만 현재 도미넌스는 바닥권이라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지루한 부분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프값이 되겠는데 이 김프값에 대해서 언제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김프가 언제 쌓이게 되냐면 이 하락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편한데 이 하락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원화 차트인데 테더 차트,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까지 하락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차이가 바로 김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테더 차트에서는 더 많이 하락하고 원화에서는 덜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비싼 가격이 되지 않았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는 또 우리가 김프가 쌓였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구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반등을 만들어낼 때 원화 차트에서는 이만큼 상승하던 놈이 테더 차트에서는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해칭된 리스크는 상승분을 덜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요. 그 부분이 상승분에서 좀 소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프가 소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더 차트 그리고 원화 차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 원화 차트에서는 저가 대비해서 5.6% 그냥 5.5%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저가 대비해서 5%를 좀 뛰어넘는 약 2%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차트는 좀 달라지게 되고 전고 넘긴 현상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우리는 테더 차트에서는 여기는 그냥 훌쩍 넘겼고 여기에 약간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 차트에서는 근데 여기서 걸린 건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 전에 이 전고 부근에서는 거의 도달도 못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원화 차트는 아직 좀 상승의 기운이 안 느껴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고 테더 차트에서는 야 미쳤다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넘겨주면은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 약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선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테더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장을 선도하는 건 테더 차트니까요. 그래도 이런 양봉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양봉을 세워준 다음에 저가를 안 내리고 올려주게 된다면 이 단기 상승분을 좀 누려서 그러니까 뭐랄까 관점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차트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저가를 내려주게 되면은 추세를 좀 이탈한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상승 추세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양봉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는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려놓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차트가 저가를 안 내려주고 상승 추세를 잘만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이 하락 추세는 깨지게 되면서 새로운 추세가 새로운 단기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고를 못 넘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못 넘기고 여기에 부닥쳐서 내려가고 저가 깨고 하면은 기존의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려놓은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 차트에서는 제가 4시간 봉으로 보고 지금 현재 한 5분 뒤에 이 4시간 봉이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이 하락 추세선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좀만 버티기만 해주면은 이제는 하락 추세로 좀 단기 하락 추세로 좀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차트를 희망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명확한 저항 구간과 명확한 지지 라인이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죠. 명확한 저항과 명확한 지지가 있습니다. 더 그리자면은
이 확대 보면은 뭐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도 정말 짧게는 뭐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2, 3일밖에 안 돼서 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장에 대해서 박스권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 저항과 지지를 유지하면서 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럼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은 지금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는 아직 넘기지 못한 이 매물대의 저항들을 전부 깨부수면서 이탈을 한다는 내용이 박스권의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 매물대에서 이탈이 나왔고 그다음에 큰 추세에서 진짜 이거 넘기면 상승 추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마저 넘기면서 그냥 막을 수 없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 박스권의 이탈 자리에서 이 고점, 이 매물대 저항을 어떻게 넘기는가였는데 그냥 한 번에 뚫었죠. 이 한 번에 뚫으면서 박스권이 탈피하고 그 다음에 전고를 넘기고 뭐 여기서도 저항에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격차가 있어서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뭔가 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형태와 그리고 차트 형태상 그 관점은 달라질 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의 추세상 디센딩으로 그려주고 있기는 한데 이 디센딩이 탈피가 되는 것은 여기 넘겨주게 되면은 이 차트도 이 패턴도 못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깨고 이 디센딩을 이탈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이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거 두 개 다 걸릴 필요 없이 하나는 패스하고 하나에서 걸린 다음에 올려주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혹시나 여기서 올려주지 못하고 또다시 저항에 갇혀서 하락 추세를 반복할 때는 우리가 이 하락 추세가 뭐 1년짜리다 뭐 두세 달짜리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또 다른 추세는 이번 주말까지 최대 주말까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는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어디론가 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약간 낙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1차로 담은 비중이 여기서 그대로 들고 있고, 이더리움은 현재 매도 없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들을 뭐 10개씩 그냥 포트에 담아두는 것보다 이더리움 하나를 비중 크게 들어가는 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두 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는 10월장과 똑같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유력한 코인들에 해당하니까 저는 보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넘어와서 현지장에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지와 폴리곤, 저장형인 스토리지, 레이어2인 폴리곤, 업비트에는 이런 코인들이 리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NFT에 대한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산업소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뭐 미래의 산업소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차트 또한 상승량에 대비한 조정량을 보았을 때 많이 하락해준 건 맞지만 상승량을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차트는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량을 전체를 죽여버리는 조정은 이런 차트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발컬로 그려들었었던 NFT 다음 웹3가 통하고 그 다음 레이어2 이렇게 수급이 이전하는 이 사이클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뭐 스토리지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제가 크게 먹은 종목에 해당하긴 하지만 지난달에 크게 먹은 종목에 해당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찰하다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들어가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매수 심리가 죽어버리는 전형적인 차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많이 길게 보기는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우상향, 저가를 높여주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들 담으실 때는 비트위더는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에서는 매수 매도 손절을 잡아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에 맞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NFT 코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제는 진짜 가짜의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뭐 차트 보면은 당연히 이건 가짜겠죠. 이런 단기적인 수익성을 보고 진입했던 뭐 게임들 이렇게 먹튀까지 하면서 망하게 되고 이건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인 놈들 현재 하락분은 막을 수가 없겠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 사업성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죠. 네, 천천히 가치가 증명이 되고 그럴 겁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는 우선 장기간 이렇게 저점 다지기를 계속 할 때지만 결국 메타버스라는 소재가 그런 테마 덕분에 아예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한국 개발자들이 출시한 메타버스 게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게 게임인데 사실 게임은 재미가 없고요. 더 마르스라는 게임이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기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때 뭐 장비를 뽑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초창기라서 그런지 구매할 수 없는 게 없고요. 심지어 이 뭐랄까 아이폰에서는 어플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구글 플레이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한 2, 3일 지나면 다운로드가 될 텐데 이만큼 초창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방치형에 해당해서 그냥 켜놓고 나면 그냥 채굴이 되고요. 따로 해줄 게 없습니다. 또 나중에 이런 게임들이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게임 머니로도 교환이 가능해질 것 같고 아니라면 이걸로 뭐 2차 생산해서 나오는 코인이 또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이게 근데 게임 다운로드하고 접속하실 때 초대 코드가 필요한데 이건 검색해 보시면은 국어라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써달라 그런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씩 장세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 많은 분들이 대비가 되셨더라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몇몇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VVIP 상담을 열어드리니 상담 받아가실 분들은 여러분들 고정 댓글 누르시면은 이렇게 1대1 상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CD가 크신 분들은 대비가 안 되면 마이너스 2%, 3%더라도 몇백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게 10명까지니까 뭐 연말 전에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다시 무료 종목 상담 다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